자, 이걸 한번 볼게요. 너무 적네. 보입니까? 어, 지하 2층은 뭐 기계실, 전기실 들어갈 거고, 전기실에는 발전기실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횟룸 들어가고, 창고는 좀 선택적으로 이건 뭐 여유가 되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 면적이 뭐 계단하고 엘리베이터실이 있을 거고, 화장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하 1층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팬룸, 창고, 그다음에 이제 공용 면적 들어가고, 그래서 지하 2층 소개를 2,190으로 잡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계획을 계략해 보니까. 어, 그다음에 1층이 이제 뭐 로비 라운지가 들어갈 거고, 다목적실, 카페테리아, 비즈니스 라운지, 요게 세 가지 공간, 요것이 아마 연계되어야 될 걸로 지침서에 아마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묶어 놨는데, 그렇게 되고, 이게 뭐 예를 들면 카페테리아는 1층에 있는데 다목적실은 2층에 있고, 비즈니스 라운지도 2층에 있으면서 세 개가 어떤 내부의 계단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연계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창업 상담실, 창업 지원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휴게실, 그다음에 창고, 공용 면적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2 층은 독립 사무실이 인제 6 인실, 10 인실, 15 인실 요렇게 지침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실들이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면적을 조율하는 가운데서 이 가령 그 독립 사무실 6 인실이 뭐 2 개실로 넣을 수도 있고 3 개실로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인제 혁명 계획을 해 나가면서 조율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험 제작실이 있을 것이고, 코워킹룸 공유 사무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휴게실, 휴게 라운지, 그다음에 운영 사무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창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제 또 한 그루핑이 돼야 될 공간이 그거죠. 상황실, 서버실, 회의실, 남녀 휴게실, 창고, 탕비실이 인제 이 도로 사업 속 관련되는 공간인데, 이것이 한 그룹 내에서 연계되어 가지고 계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녀 휴게실에는 탈의실과 샤워실이 들어가 줘야 되겠고, 고게 2 층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상황실, 서버실, 회의실, 남녀 휴게, 창고, 탕비실, 요거는 어 2 층에 못 박아 버렸어요, 지침에서. 그러니까 이건 다른 층으로 갈 수가 없고 2 층에 계획해야 됩니다, 반드시. 3 층에 갔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 사무실이 3 개실이 들어가고, 실험 제작실, 코워킹룸, 그다음에 회의실, 휴게실, 휴게 라운지 이렇게 들어가고, 4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5 층은 인제 좀 다른데 다목적 강당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대기홀 있고, 준비실, 조정실, 공용 면적, 그래서 5 층이 되겠습니다. 요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자 안들을 잡았던데, 누구 거를 먼저 할까요? 이 소장님 하신 거 먼저 배워주실 수 내 걸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나? 네. 그래서 내가 먼저 볼게. 내가 먼저 해 볼게. 그러면 나는 이거를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배치 대안을 검토를 우선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사이트에서 건물이 어떤 자세로 앉을 것인가, 이거를 내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안은 인제 이게 지금 도로 모퉁이가 이렇게 에 이게 도로 모퉁이가 되는데, 모퉁이에서 이게 외부 광장, 원형 광장을 두고 들어가서 중정을 넣고, 그다음에 이를 둘러싸 가지고 인제 건물 매스가 이루어지는, 그다음에 인제 이 가로의 흐름, 이게 이 가로의 흐름을 맞춰서 매스를 만들었어요. 고게 1 안이고, 그다음에 여기 주차 램프 내려가는 거는, 이거는 불변이니까 요거는 고정 변수로 두고 그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이어서, 인제 이게 지침에 보면은 여기가 공원인데,
공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떻게 에,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전체적인 메스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이 모퉁이에 뭐 광장을 두는 것은 아니고, 이게 중정을 두어 가지고 이 코너 부분에 메스를 라운드 처리해 가지고 가로의 흐름과 모퉁이의 그 원형 가로의 흐름, 이거를 기준 삼아 가지고 메스를 잡아 본 것이 두 번째 안이고, 세 번째 안은 모퉁이에 광장을 이렇게 크게 두어 가지고 뭐 진입을 이렇게 하든 아니면 이렇게 하든 요렇게 가로 흐름을 이렇게 따르고, 그래서 메스를 만들어 본 것이 이 세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로 보면 1 안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접근을 할 때에 주어진 사이트에서 건물의 평면 형태가 어떤 형태로 배치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내가 이 사이트에 앉을 것인가, 이거를 늘 가장 먼저 나는 검토를 해요. 뭐 물론 그 순서가 사람마다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겠지만은 나의 경우는 그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인제 이거를 바탕으로 인제 평면 계획에 들어가는데, 우선 1 층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1 층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여기가 그 공원이니까 공원에 연계돼 가지고 이런 출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메스를 이렇게 음 해 봤고, 그다음에 인제 이 코너 부분의 원형 광장, 메스의 형태는 뭐 이렇게 어떤 광장의 모양을 이루면서 가로의 흐름을 따르면서 이런 메스가, 이게 인제 중정을 놓고 이렇게 따르면서, 이게 지금 도로 경계가 여기인데 여기가 그 공간에 그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도로는 아니면서 여기에 무슨 필지가, 조각 필지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걸 뭐 우리가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메스가 이렇게 흐르면, 그러면 이 광장에 원형 광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인제 에 폴리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렇게 뭐 일정한 간격으로 10 줄을 심어서, 뭐 간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10 줄을 심어서 어 원형 광장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이게 중정을 어 두어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접근을 하든 주출입이 이렇게 접근을 하든 뭐 그거는,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 옛 전통 건축을 보면은 우리가 행랑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행랑채가 있고 안으로 가면은 안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안채가 있고 뭐 이렇게 한옥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걸 광장, 원형 광장을 행랑마당으로 비유를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중정이 있고 그다음에 중정을 통해서 안채로 들어가는 그런 접근이 되겠어요. 광장을 지나서 중정을 지나서 본체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접근 경로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코아는 일단 이게 지난번에 내가 저기 왕호 씨한테 했던가 누구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인제 이 횡단보도가 뭐 이 원계획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이게 인제 주차 진입구라는 게 주차 진입이라고 하는 게 여기로 정해졌다고 하면, 누가 계획을 하더라도 여기는 횡단보도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지. 차가 지나갈 때 주의하라는 표시로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면, 이게 인제 차량 게이트가 있고 차가 이렇게 들어섰을 때 보행자의
이 동선을 가로막으면 안 돼.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왕호 씨가 잡았던 건 이만큼 경계가 튀어나와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버리면 차가 이게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서서 뭐 이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일단 차량은 일단 정지를 해야 되잖아. 여 정지해버리면 부영자 동선을 가로막는다.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만큼 출발하는 램프 다운 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을 또 적어도 한 차량 길이가 보통 5m 정도 되니까 5m 정도의 어떤 차량 대기 공간을 만들어주고 램프로 기어 내려가는 요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가서 물론 이 본 건물하고는 뭐 단면도에서 그려 봤겠지만 램프가 내려가고 본 건물이 들어서면은 여기에 이마가 머리가 닿지 않아야 되니까 요게 최소 2m 10이고 우리 지침에서는 2m 70을 요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6분의 1이고 그다음에 완화 구간이 있고 어쩌고 하면 6.5 정도로 평균적으로 따져 가지고 요 길이가 만들어지면 되겠어요. 굳이 단면도를 안 잘라봐도 우리가 2.7이 요구되고 본높이 600 하면은 3.3이고 곱하기 6.5에 그 길이를 갖게 되면은 3, 6, 18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한 20, 한 5m 가까이 20 한 3m 가까이가 필요하죠. 이게 23m 정도가. 그래서 매스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주차장 계획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뭐 일감, 일감 이게 남쪽이고 이게 북쪽이고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라고 하면 보통 코어가 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봤어도 북쪽으로 가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북쪽 아니면 서쪽.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일감 느낌이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뭐 형태가 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한 대씩 놓는 것일지 아니면 가로로 이렇게 두 대가 놓는 것일지 뭐 그런 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자리가 코어의 위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설정을 해서 지하에 그럼 차가 다 내려간 다음에 주차를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자 우리가 지하 주차장의 천장 높이를 지침에서 2.7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600에 하면은 0.6을 하면 이 3.3이 되고 그다음에 보 밑에 배관들 소방 라인 배관들 어쩌고 지나가면은 이게 적어도 어 아무리 못해도 300 이상 가져야 될 것이고 바닥은 콘크리트 면에서 방수하고 묵은치면 아무리 못해도 100은 가져야 돼. 그러면은 3.7이 필요한데 약간의 여유를 둔다고 하면 지하 1층의 층고를 3.9는 잡아 줘야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3.9라고 하는 높이를 램프가 내려가는 길이를 6분의 아까 얘기했죠? 6분의 1이 최소고 그다음에 완화 구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6.5 분의 1 정도로 봤을 때 높이를 어떻게 보느냐. 4, 5, 20, 4, 6에 24, 25, 6m가 필요하네. 그래서 따져서 봤더니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쭉 내려와서 여기서 떨어지겠더라. 이 정도에서 램프가 다 내려오게 되겠더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차가 내려와 가지고 돌아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꺾었어. 이게 바로 꺾어지면 이게 운전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꺾어 가지고 차가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 그러면 요게 다 차로가 되는 거지. 그죠? 차로가 되고 이놈이 들어와서 요렇게 주차하고 요렇게 주차하고 요렇게 해서 어 뭐 10대 20대가 들어가네. 20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와 봤더니 주차할 곳이 빈 곳이 없어.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스톱시키고 내려가라고 안내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아래층에 내려가는 게 뭐 그렇게 많은 주차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우리가 어 차로의 폭을 2차선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놈 나가는 놈에서 2차선으로 해 가지고 최소 어 6m 30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폭을 가져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요 한 계층 더 내려가는 거는
뭐 2차선을 다 내려가 줄 필요가 없겠다. 그건 좀 비효율이겠다 해서 여기서 차가 있을 때 올라오는 놈이 있으면 경광등이 여기서 울립니다. 그럼 대기하고 있어. 여기 대기하고 있어. 차가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 차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요런 걸로 해서 요 1차선일 때 폭이 얼마냐? 요거는 주차장법 시행 규칙을 보면은 나오죠? 1차선일 때 3.3m가 필요하죠? 3.3m. 곡선 구간은 3.6m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머리에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계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실무에서도 마찬가지고 건축사 시험에서도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노외 주차장에 관한 구조 및 그 시설 기준을 머릿속에다가 딱 집어넣어 놔야 돼. 이건 한 번 집어넣어 놓으면은 바뀔 일이 없어요. 거의 그냥 계속 써먹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더라도 시험이 건축사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주차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거를 요거로서 끝이야. 요것만 알아두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인제 지하 1 층에서 들어갈 놈 들어가고 내 못 차가 꽉 차면은 지하 2 층으로 다시 기어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코어를 여기에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대로 요 자리에 코어를 앉히고 뭐 이런 나머지 남는 공간 이런 건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이제 창고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 지하에 소방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의 그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거 시설 소방 설비가 들어가게 되면 점검을 배관 배수 점검을 해야 돼. 그걸 알람밸브실이라고 해요. 알람밸브실. 알람밸브실. 또는 유수 금지실. 자, 이 방에 와봐. 욕실에 한번 와봐. 여기 다 와봐. 거기 있어. 우리는 이게 간단한 설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욕실에 그냥 배관을 끌어내 가지고 유수 금지를 한다고. 이거 시험 밸브 하면 이게 이 밸브 열고 이걸 점검을 해 가지고 물이 정상적으로 빠지는지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이거야. 근데 이제 실이 커지면 이걸 화장실에 이렇게 배관만 넣어 놓는 게 아니고 유수 금지실, 알람 밸브실이라고 하는 그 기능의 실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 소방 설비 쪽에서 소방법에서 그거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니까 당연히 햇룸이 들어가서 주차장에 배기가스가 계속 생길 거 아니야. 이 주차장에서는 차량들이 운행을 하게 되면은 배기가스가 나오니까 햇룸을 둬 가지고 공기를 정화해야지. 급기하고 배기를 해 줘야 돼. 그래서 햇룸이 반드시 주차장에는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이런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하 2 층으로 내려가 보면은 뭐 다른 게 없죠. 그냥 똑같고 햇룸 들어가 있고 인제는 인제 전기실하고 발전기실을 넣고 그다음에 기기실하고, 요 계단이 필요한 이유는 다들 알겠죠? 지하 주차장 바닥이 이러면은 지하 주차장 천정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3.9m를 잡았는데 이 지하 1 층에서는 여기서는 3.6m 정도면 될 것으로 봐요. 주차 밑에는 2.1의 높이가 필요하고 차량 통행로에는 2.3m의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2.3m 높이의 위에 배관 들어가고 밑에 묵은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은 3m 62면은 될 거다. 제가 2.7m를 지침해서 요구했던 거는 인제 아마도 무슨 장구? 1톤 탑차 때문에 음. 2.7m. 그지. 근데 그거는 지하 2 층까지 내려올 일은 없잖아. 지하 1 층에다가 배치해 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하 2 층의 층고는 3.6m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주차장 층고가 3.6m이면 기계나 전기실의 선정고는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 줘야 돼.
적어도 이게 4.2m 정도는 돼야 돼. 최소 4.5m까지도 돼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 계단이 필요해서 요 내려가 가지고 전기실과 기계실이 구성이 되는 거라고. 이게 막 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점검해 보는 게 설계 경기라고 하는 건축 잡지를 보면은 기계 전기실이 어떻게 평면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나와. 그걸 보고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계 전기실이 규모가 작으면은 요 정도로 되겠지만, 기계 전기실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중앙 감시실이 들어가 줘야 돼. 그래서 이쪽도 감시를 하고 기계실도 감시를 하고 중앙 감시실 이런 게 필요하게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설계 경기라고 하는 그 잡지를 통해 가지고 다른 건물들은 어떤 이 컨디션을 갖고 있는지를 항상 유심히 찬찬히 뜯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계획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가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훈련이 계속되어야 내게 되는 거야. 막연히 그냥 뭐 이게 내가 하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른다. 그러면 안 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내가 필요한 거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잡은 계획안들을 비교해서 분석해서 보고 해야 내 것이 된다. 그런 얘기고. 이게 지하 2층에 내려왔어요. 지하 2층으로 내려왔어. 여기 주차하고 그다음에 기계실 들어가고 이 정도면은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아.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 지역이 무슨 어 정화조와 관련해서 한마디 하면은 이 지역에 따라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배관이 이 기반 시설로 깔려져 있을 때 도로에서 이 오수관이 깔려 있어요. 오수관 도로 밑에. 그 다음에 하수관, 일반 배수 하수관, 일반 배수관. 그러니까 이거 우수지, 우수. 이게 기반 시설이 돼 있는 거는 정화조가 필요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이 배관의 것을 끌고 와 가지고 그냥 오수관에 갖다 꼽으면 돼. 정화조 필요 없이. 근데 이런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정화조를 거쳐 가지고 똥물을 정화를 해서 여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 배수관으로 연결하게끔 돼 있다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현상 설계에서 정화조를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없지만 알고 해야 돼. 계획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알고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자 요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게 지하 1층 이잖아요. B1층. 정화조가 필요하다. 여기 램프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여기서 끊어준다고 하면은 요 램프 밑에는 뭐가 되겠어요? 공간이 남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정화조를 만들면 돼. 이거는 뭐 현상 설계에서 여기까지 표현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CC 설계를 할 때에 이걸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나는 1층부터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를 계획을 해 봤어. 그리고 인제 2층부터 그 이상층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면서 각 층별로 구성되는 실의 면적과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주위와의 어떤 연계해야 될 그런 공간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인제 계획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자, 내가 잡은 안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해 보세요. 해 보세요. 음. 나는 그 유지관이 방금 갈 때 음. 왜 맨날 기계실, 전기실은 맨날
지하로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기어 내려가나 했더니 그 높이가 그렇게 필요하구나. 4.7m, 4.1m 높이가. 아, 그걸 오늘 깨달았어요? 네, 오늘 알았어요. 맨날 이제 맨날 그 너무 위험한 거, 그 내려가는 그게. 그래갖고 너무 위험해갖고 나는 맨날 내려갈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막 헤매다가 또 이쪽 통로로 가고 저쪽 통로로 막 가니까는 안 내려갈 수도 없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높이가 그렇게 필요하구나. 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또 질문. 그러니까 이 선배나 선생이 이거 같은 사이드를 놓고 나도 이렇게 계획을 해보고 하는데 선배나 이 선생이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거를 잘 유심히 듣고 보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아니면 접근 방식은 저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나는 이 방식으로 해보겠다. 이런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덜썩 그냥 뭐 개념 없이 이런 거 뭐 생각 안 하는 게 보통이다. 이거 굳이 이게 가로의 흐름을 따라서 건물 모양이 외곽 라인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건가? 안 잡으면 안 되나? 그냥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각자 사람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그 건물의 자세가 있을 거야. 근데 오늘 세 분의 안을 내가 봤는데, 그런 걸 생각해 한 안은 없어 보였어. 그냥 기존의 해안 건축에서 잡아놓은 그 형태에 맞춰 가지고 접근한 사람도 있고, 또 5개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건가, 오픈 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거에 고민이 따로 없었던 그런 안도 보이고, 이따가 뭐 세 사람 각자 안을 발표하면 내가 또 코멘트를 하겠지만은 그렇더라고.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 계획의 접근 방향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접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 특히 이제, 에, 나의 이제 아바타가 되어줘야, 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아바타를 지금 빨리 만들어 세우는 게 목표야. 왕호가 됐든, 성호가 됐든, 아니면 정과장이 되었든. 근데, 에,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나중에 자기가 건축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기 사무실을 개업을 해서 자기 작품 활동을 하면 돼. 그러나 이왕에 내가 미래환경에 근무하고 있다. 그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미래환경 소장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나가줘야지. 뭐 안 그렇겠어? 그래, 질문이 이제 없으면 질문 있나? 뭐 있지? 왜 질문? 아니 적어 열심히 무슨 적었어요. 뭐 관심법을 하는 사람이에요, 너 총무님은? 질문 응? 있잖아. 질문 있지?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보면은 음. 저쪽 그러니까 좌측 남서측 쪽으로는 3.6m고 그리고 이 남동측 쪽으로는 3.3m 아니 등고 높이가 그런데 그래서 3m 정도 아니 3.3, 3. 아무튼 대략 1.5m 정도의 그 높이 차이가 납니다. 1.5m.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혹시 여기가 1.5,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여기 낮은 부분이 마이너스 1.5라는 얘기인가? 정확히는요. 거기 그거 터치해서 하면 돼. 아니 그거 말고. 여기서도 아니 저거. 요거 무슨 그렇게. 여기 메모 있지? 네. 여기 하면 돼 이제. 네. 여기가 36.1인가 그렇고 여기가 30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제가 알기로는 1.5m 정도가 차이가 나고 여기가 가장 높고 이렇게 낮아지는 그렇게 나중에 해서 여기랑 동일한 네, 높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5m 낙차가 있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계획상에는 그러면 얘가 조금
그래서 얘도 좀 더 줄일 수 있고 그럴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몇으로 높이가 들어갈지 몰라서 소장님 거에서 얘가 만약에 여기가 그냥 1.5가 난다니까 마이너스 1.5라 치고 여기가 한 0이라 치면은 어, 여기서 대략 0에서 여기가 0이라 치면 여기서 진입한다 했을 때 여기랑 여기랑 그 폭이 있으니까 조금 계획상에서 용이하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니, 여기가 뭐 더 이렇게, 이건, 먹나? 먹고 있어요. 이게 뭐 더 두툼해져서 뭐 평면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면은 뭐 이만큼 더 그 높이 차이만큼 유리하니까 더 기어 나가서 매수를 이렇게 다듬으면 되겠고, 그거는 평면 계획을 해 나가면서 더 쓸지 말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지. 그러나 전체적인 매수가 이렇게 잡히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1.5m의 낙차는 그렇게 우리가 평면 계획하는 데 있어서 큰 뭐 장애가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풀어나갈 수 있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요 부분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영역성을 주기 위해서 약간 폴리를 세운다 그랬지, 포스트를 이렇게 열줄을 세운다 그랬죠? 네. 그것도 이제 영역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는데, 가령 거기다가 여기서 약간의 낙차를, 계단을, 몇 단을, 한 석 단, 이렇게 넉 단,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그 계단이, 아니, 괜찮아, 아니, 그럴 거 없어. 그 계단이 영역성을 더 강화하면서도, 이게 좀 계단이면서 좀 사람이 내려가면서 앉아서 쉬는 공간도 될 수 있고, 그런 수단으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은. 손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손으로. 그럴 수 있지. 메모해가지고. 메모 켜기. 메모 켜기. 그러시지, 왜 안 켜져? 안 되잖아. 되는데? 왜 안 돼? 필기. 안 돼요. 되잖아. 네. 되는데 좀 반응이 느리네요. 그래? 그럼 그 펜으로 그려보세요. 필기 맞고. 펜으로 그려보세요. 펜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형광펜으로 돼 있다, 어째? 되네. 그게 여기. 이게 넓으면 형광펜이고, 넓으면은 형광펜이고, 좁으면은 필기고, 이렇게 되는구나. 손으로 한번 그래, 손으로. 손으로는 손이 안 먹네. 손은 그냥 안 먹는 것 같아요. 전자기장이. 그래. 또 질문? 질문이 없으면은, 각자 한 거를 한번 발표를 할 텐데, 누구 거를 해보시나? 보이스라. 영호 씨가 수정한 게 이게 맞나 모르겠다. 나중에도 하나 올린 것 같은데. 네, 저 수정이라 해서 따로 올렸어요. 그지? 전승호 씨 평면 계획도 올렸고, 이봉규 씨도 올렸고, 마지막에 올리는 또 이렇고. 자, 그러면, 야, 그래도 오늘은 많다, 왕우. 3시 20분에. 바로 잤냐? 네. 형제, 너 새벽에 올리고. 영호 씨 것도 한번 보자. 한 페이지씩. 메모 키고. 아니요. 제가 그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를 어떤 의도여서였는지 기존에도 저도 5천 정도는 떼준 상태에서 이것만 없던 상태고. 여기서 메모를 펴, 아예. 기존에도 저는 여기서 5천 2m 했었고 여기 보행로 완화 구간을 3천 줘서
법적으로 이거는 필수니까 뭐 빼서 줬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2천 정도를 좀 남겨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갖고 가고자 했었습니다. 한 층으로 끝낼 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1.5m 높이 차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한 층으로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섰었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27개 그냥 이제 내려가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존과 같이 그래서 27개의 주차 대수를 확보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아니, 그러니까 너 저기가 주차 차로에서 다 내려와서 네. 그 코어가 저기서 위치가 될 수 있냐 이거야. 이 3m 90의 지하 1층 층고를 여기서 다 끝낼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3m 90으로 계산하지 않았었고 저는 이제 음. 그렇게 되면은 1층을 1m 정도 올려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얘가 층고가 3m 90보다 조금 더 되는 이제 4,500 정도 확보됐고요. 그래서 그래서 계산했던 건데, 저는 GL을 0으로 보고, 그 3.3m에 해당하는 3.3을 0으로 보고서 해서 이제 2,000은 직선으로 떼주고 3,000 내주고 이걸 들고 얘기해. 아, 네. 제 걸로 뛸까요? 왜? 자꾸 그냥 아니, 여기서 해야 여기서 돼. 해야겠어.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요만큼이 2,000 정도고요. 그리고 여기 3m 떼주고 그 다음에 직선 램프 쭉 와서 해주고 여기 GL 0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1m를 더 띄우면은 총합 4,500이 확보되는 그런 계획 아니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니, 그거 지우지 않고 그냥 움직이면 안 움직이나? 화면이? 네, 안 움직여요. 메모장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도 카페테리아가 플러스 1,000이고 좀 확대하고서 그래서 지금 FFL로 적어놨는데 이거 제 양식이어가지고 안 바꾼 상태에서 했던 건데 그냥 GL 플러스 1,000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계단 정도를 통해서 계단이랑 슬로프 뭐 대충 그렸으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통해서 올라와서 1,000 정도를 확보된 걸로 이제 조금 구상을 했었고 여기서 500 정도 올라가서 비즈니스 라운지에서는 또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카페테리아도 뭐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조금 이 등고에 맞춰서 조금 설계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고 제 스타일이 조금 안쪽에서 높이에 대한 것들을 조금 풀어나가고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쪽에서도 뭐 500 정도 해서 그냥 바로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자 했었고 로비 같은 경우에도 뭐 이쪽으로 와서 뭐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이제 진입 광장에서 이쪽 슬로프를 타고 진입해도 되게끔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표시를 안 해놨어서 그 소장님이 약간 오해하셨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그래서 2층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파이프 라인에 파이프 덕트에 조금 더 근처에 있어서 샤워실을 확보하고 싶었어서 여유계실이랑 남유계실을 코어 쪽으로 놓고 그래서 코어를 그쪽으로 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에서 나오면서 좌우로 갈라지면서 조금 이쪽에 대한 그 밑으로는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 영역을 조금 챙겨주고 휴게 라운지와 연계시켜달라고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랑 휴게 라운지를 연계시켰고 코워킹 스페이스에 1인용 사무실들을
배치하고 이쪽에 테이블을 넣으면서 휴게 라운지부터 쭉 이어져서 코워킹 스페이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들로 좀 계획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 사항실도 지금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 사항실에서 지금 여기는 좀 변형하다 보니까 제가 선을 안 뚫어놨는데, 통합 사항실에서 바로 나가서 바로 계단으로 꽂을 수 있게끔, 첫 번째 설계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알트2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서 이제 코어를 좀 더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어에 이제 파이프 덕트도 하나로 묶고 EPS, TPS도 하나로 묶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좀 코어가 좀 더 짜임새 있게끔 읽힐 수 있게 조금 더 계획하고자 했었고, 음, 크게 바뀐 거 없이 창업 지원 센터가 좀 더 작아지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일어났고, 통합사항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치가 조금 안 맞게 됐어요. 코어가 뚱뚱해지면서 이제 화장실도 좀 더 키웠었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정돈된 느낌을 갖고자 해서 통합사항실에서 똑같이 나와서 바로 음, 통합사항실에서 똑같이 나와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고, 하지만 여기도 똑같이 이제 화장실 선에 맞춰서 이쪽으로는 사항실 영역을 구분해주고, 그리고 이쪽으로 똑같이 코워킹 스페이스, 여기서는 공공청, 창업지원센터? 그런 식으로 설명하던데, 그거는 1층에 배치했고요. 그, 어, 여기서 통합으로 묶어서 말하던 말이 따로 있어서 그 용어로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기업 영역이라고 말하는, 어, 기업 영역이라 말하는 기업의 영역을 좀 밑으로 확보해서 이제 채광과 이런 것들이 좀 더 용이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휴게실 같은 경우도 외부 환기랑 채광이 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그거는 좀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어랑 묶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빠졌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버실 창고랑 위치를 바꾸는 정도 선에서 끝낼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소량님한테 그런 크리틱을 받고, 그러면 이제 레벨 0, 그러니까 31.3으로 좀 풀어보고자 했던 건데, 그렇게 되면서, 이것도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500 정도는 좀 올려야 되게끔 변했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서 내려온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동 차량이 바로 나갈 수 있게끔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게끔 변동하면서 코어를 옮겼습니다. 기존에 좌측에 우측에 코어를 둬서 이제 이런 공원을 보면서 올라가는 걸 계획했었었는데, 그래서 코어를 옮기면서 이제 이건 기존이랑 똑같이 계산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어가 옮겨지니까 이쪽으로 조금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좀 이 잘린 그 내려감을 덮고서 이쪽에 비즈니스 정원이라 이름 붙였는데, 조금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이어지는 정원 정도를 좀 만들면 괜찮겠다. 그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떠들 거고, 그리고 기업에서 온 사람과 간단한 미팅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회의실로 올라가서 하기 전에 간단한 미팅들을 할 때 이런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하게 될 텐데, 카페테리아랑 연계해 달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정원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그런 것들로 봤고, 500 정도라고 생각하고, 정확히 500에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500 정도라 생각하고 맞췄을 때 로비가 이쪽으로 오는 게 좀 더 괜찮겠더라고요. 기존에는 우측에 로비를 놨었는데 코어에 맞춰서 또 옮기다 보니까 얼추 맞겠네 라는 생각으로 로비를 밑에 둠으로써 이제 기존에 올라오는 등고랑 이걸 조금 진입하기 편하도록 했고, 창업지원센터도 평평해져서 조금 묻히더라도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지원센터를 조금 반지하 느낌이 살짝 안 나지만 반지하 같은 느낌으로 조금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음. 그러고서 위층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정원을 다 덮고 위로 그냥 네모 단순하게 채웠는데, 저는 밑에는 계속 단단단 쌓인 광장을 생각하고 있었어서, 그러니까 이게 요런 식의, 저는 이 밑층에는 여기가 요런 식으로 단단단해서 뭐 1500, 1000, 뭐 0 이런 식의 단으로 쌓여진 광장을 조금 생각하고 있었어 가지고, 이거는 계속 유지된다 생각하고서 설계를 진행했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쪽은 통합상황실 쪽으로 빼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환기 및 채광이 되도록 바꿨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좀 공간이 남아서 그 통합상황실과 바로 이어지는 상황회의실을 놔주고, 그리고 양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좀 묶고자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상황실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좀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기업 영역을 두면서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고, 이쪽에 정원 테라스를 놓음으로써 이제 테라스에서 이런 광장들을, 제가 단으로 쌓았던 광장을 좀 2층에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제 갔다 왔죠. 어제 아모레 퍼시픽을 갔다 왔는데, 그 테라스가 중간중간 뚫린 것들을 여기서, 제가 너무 정직한 모양이다 보니까, 정직한 직사각형 매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이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새롭게 조금 변형되긴 했는데, 지금은 아까 집에서 하다 왔는데 이쪽으로 회의실이 옮겨갔고요. 이쪽을 다 기업 영역으로 좀 더 독립 10인으로 바꾸고, 여기가 6 해서 이쪽 휴게 라운지랑 정원 테라스를 연계시켰고, 그리고 회의실은 반대쪽으로 빼서 양 두 쪽에서 좀 더 공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쪽은 휴게로 두고 이쪽은 회의, 단체가 이용하는 시설, 이쪽에 있는 사무실들이 이용하는 시설 쪽으로 좀 빼주고자 했고, 그리고 4층에서도 요걸 미러링 시켰다고, 코어는 그대로 두고 미러링 시켜서 조금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내가 여기서 보자. 그러니까 알트 3이 최종안이라고 보면 되겠네. 가장 발전된 안이라고 보면 되겠네. 네. 여기서 볼 때, 자, 필요한 기능의 실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냥 외부 공간은 그냥 남는 게 외부 공간이야, 지금. 그죠? 그래서 건물의 모양과 외부 공간의 어떤 모양이, 특별히 내가 의도한 바가 없이 그냥, 될 대로 된 형태로 지금, 이 외부 공간이 구성이 됐어. 그 점이 아쉽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간다. 계단이 하나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법적으로 하나가 더 필요할 거야, 이 평면적이면. 제가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일단 대피적으로는 다 충족했습니다. 수평거리? 네. 피난거리? 네, 피난거리는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2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이 이 정도면 필요할 거야. 400제곱미터 이상의 한층 평면이면 계단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하는 어디가, 아까 계단을 여기 둔 것이 이 안에 3 안에도 마찬가지인가? 아니요, 3안에서는 계단이 안 두고 없어? 있습니다.
지하 2층은 다만해. 지하 2층은 어떤 거야? 이건가? 이게 지하 네, 2층, 지하 지하 1층, 1층입니다. 이게 지하 1층이네. 1층에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다 이제 계단이 하나 계단, 필요할 거고, 음, 그러면은 이게 주차가 여기 몇 대지? 지금 26대 정도 될 겁니다. 네, 26대. 정확하지는 않은데 26대에서 25대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20대 이상이면 충족이 법적으로 뭐 지침에서 요구하는 게 될 것으로 보는데, 지침에선 25대 정도 요구하고 아, 있습니다. 25대? 네, 지침은 25대 음, 요구하고 있어서, 그래서 네. 계단이 하나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계 전기실이 어디 들어가? 한층 더 파야지. 네, 기계전기 한 층 더 파야 됩니다. 주차는 더 안 파도 되고, 네, 주차는 충족했습니다. 기계 전기실이 한층 더 내려가서 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출동 차량이 위치는 좋은데. 근데 뭐, 이게 무슨 뭐 소방 출동도 아니고, 도로 복구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뭐, 이 정도까지, 뭐, 이 정도 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안 해줘도 된다,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출입국, 다 내려온 근처에만 있어주면은, 된다, 이렇게 보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좋지는 않아. 내려와가지고, 어, 이렇게 구석으로 몰려 들어가는 건 좋지가 않아. 그래서 나 같으면은 이걸 통로를 여기다 두고 차라리 이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안 치고 이렇게 그래서 동선을 짧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었는데, 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수가 덜 네, 나와. 대수가 한 층만에 안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음, 슬로프를 더 파야 되니까, 저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제, 대수를 최대한 꽉꽉 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게 네,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하니까 이제 보기에 이런 골목이 형성돼 가지고 네, 좋지가 않아요. 모양이야. 바둑도 그렇고, 이 설계도 그렇고, 모양이, 간명하고 이해가 쉬워야지 좋지. 내가 아까 일안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자, 이게 일안이었지. 자, 로비에 여기 들어갔어, 1층에서. 네. 아니, 이놈의 엘리베이터를 여기에 왜 꽁꽁 숨겨놨어? 이렇게 기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좋잖아. 딱 들어가면 시야가 바로 데스크,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고, 한눈에 딱 들어, 저기 엘리베이터구나, 저기 안내구나.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지. 이렇게 숨겨 놓는 거는 좋지 않다. 이건 다 숨겨놨어. 아니야. 그거 아주 안 좋아. 그런 계획을 하면 안 돼. 워낙 건물이 크고 하니까는 이제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느끼는 점은, 음, 아까 얘기했지. 이게 평면의 자세가 외부 공간과의 어떻게 어우러지느냐. 이게 특별한 개념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고, 음, 또 봅시다. 음, 이게 이제 통합 상황실인데, 뭔가 미로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야. 코워킹까지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문을 안 뚫어놔서 그런데, 코워킹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네, 거기도 문이고, 그리고 거기도 지금 화살표 그려져 있는데도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이 정도 평면적에서 코아가 가운데 처박혀가지고 어떤 채광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물론 가능은 한데, 예, 더 좋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 예, 그래. 이게, 요게 이제 통합 상황실의 조언이구만. 이렇게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공간이 이렇게 서로 바뀌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 공원이 여기라서. 물론 뭐 통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뭐 공원을 즐기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근데 이제 주가 이 기능이니까 이 기능을 일로 오면은 여기가 공원을 바라보면서 더 분위기가 있는 그런 그게 저도 사무실이 네, 아니었겠나. 여기서 조금 변명을 좀 해보자면, 음, 이게 향 자체가 음, 왼쪽이 더 좋아서 왼쪽에 좀 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쪽으로 그 공원 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 북서향을 보는 거잖아요. 음, 창 자체가. 음.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조금 밑에가 광장이 되고 한다면, 단단단으로 쌓여져 있는 광장이 되고 한다면, 저기도 볼품이 없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좀 빼줘서 공원이 흐름도 이어지고 있으니, 왼쪽으로 빼고서 이제, 저쪽에서, 좀 처리를 하자. 향 자체도 좀 남서측이긴 하지만, 이제 남향을 좀 향하게끔, 뭐 그런 그래. 생각으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내가 느끼는 일감은 공원 쪽으로 이 시를 주고 싶다. 그리고 뭐 사실 주거 시설이 아니고 이런 업무 공간에서는 향보다는 조망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을 했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식으로 음. 건물 시간적으로 가봤지. 아, 그쵸. 다른 식으로 미안 가서 10년 지나면은 이 다른 쪽에 어쨌든 밤새 수고했어. 수고했어. 네. 다음 선수 누구죠? 누구로 거를 할까? 누구 거를 올릴까? 어, 하고 어떤 거 나는 너 있지? 계산적으로 계산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거, 왼쪽 계단이요? 아, 그리고 아래로 가면 이거였던가? 지하, 네. 지하 이거. 주차장. 음, 좋다. 어, 예, 일단은 저는 전에 있었던 모양대로 저번에 코어를 제가 그림을 했었던 조림 중에 가운데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가운데에 코어를 해놓으니까 이 모양에서는 뭔가 오히려 중앙 코어가 이쪽과 이쪽과 이쪽의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면적도 많이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좀 그래도 이거 몇 층이야? 1층인가? 1층입니다. 음,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는 조닝 했던 거하고는 반대로 이렇게 측면에다가 코어를 두어볼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렇게 1코어, 2코어 두어서 해볼까? 하나, 둘 해가지고 뭐 대피도도 이제 좀 확보를 하고 대신에 화장실이 코어랑 바로 붙어 있으면 뚱뚱해져서 또 면적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화장실은 향이 있는 향으로 완전히 빼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분할시켜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장점이 이렇게 면적을 크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걸 토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실별 구성을 해본 게 이 모양이 나왔고요. 카페테리아 여기 있고 로비 라운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넓게 넓게 쓰자라는 방식으로 1층은 별게 없는데 로비 라운지는 로비 라운지가 1층에 있기 때문에 로비가 또 층고가 좀 답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개방감을 위해서 제가 이제 노출시키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파냈고요. 그 다음에 종합상행실은 어차피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도를 주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 북점 능력을 다 종합상행실이 써라. 그리고 여기는 이동 동선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직원들 쓰는 휴게실, 그다음에 뭐 외부 인사들이 또 드나들다가 휴식을 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로비 라운지를 보면서 쓸 수 있는 휴게 라운지. 그다음에 왜냐면 남쪽이 여기 있으니까 햇빛이 이렇게 로비 라운지에 커튼으로 해놓으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쉬어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나 그다음에 저희 그 주요 독립 사무실들 지원해주는 운영 사무실도 여기다가 크게 써라. 직사각형 방향으로 해서 해놨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코워킹 스페이스인데, 솔직히 2층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를 쓰기에는 종합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3층으로 당겨서 중앙에 코어를 뺐기 때문에 이 중앙 면적에 대해서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주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앙에 놓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코워킹 스페이스의 사용 실태를 보니까 이 코워킹 스페이스는 돈을 내는 독립 사무실 연역과 다르게 소량의 그 입장비만 내고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개개인마다 이제 독립적인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하면서 이쪽에 있는 진짜 회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같이 소통을 해라 라는 의미의 영역에서 코워킹 스페이스가 구석에 박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면적을 크게 주고 그다음에 독립 사무실 영역과 코워킹 스페이스가 연계되도록 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듣고 독립 사무실 사람들이 회의실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고 휴게 라운지도 여기다 남향에다 배치해서 햇빛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따로 생각했던 건 코워킹 스페이스가 외부에 오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코워킹 스페이스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놨었던 건데 1층부터 이어지는 계단을 한번 놔볼까 해가지고 하게 된 건데 그렇게 별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차라리 이 코어를 좀 붙이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코어를 여기다가 두든지 엘리베이터 조그마한 걸 둬서 독립성을 좀 생기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차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시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면적을 크게 줘볼까라고 해서 이렇게 도와봤고요. 왜냐하면 코워킹 스페이스가 너무 작으면은 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도 회의가 일어날 수 있는데 너무 면적이 작다 그러면 이제 서로의 이제 영역이 침범되면서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염두한 프로그램들을 만든 사기업들도 있어서 봐서 이 정도 면적은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이외의 구성 요소들은 이제 조금씩 다듬어갈 생각입니다. 거기까지? 네. 근데 코어라고 하는 게 저기서 봐봐. 코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각 층에 배치되는 공통실을 한 군데 묶어가지고 배치하는 게 이제 그 코어인데 네. 지금 화장실하고 이 주 계단이 저렇게 떨어져 있다는 게 비효율인 것 같아.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그것도 같고. 염두에 두면서 해봤는데 뭐 학교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아주 그 평면적으로 길게 구성되는 그런 공간이 아닌 이상은 네, 메인 계단과 화장실은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 세트로 예, 계획을 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지금 3대가 있는데 3대까지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코어에 하나씩만 둬도 충분했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 이쪽 비상 그 계단, 부계단 쪽에 붙어 있는 하나의 엘리베이터는 제거를 하시는 게 굳이 제거를 없어도 하는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호 씨가 했던 것처럼 같은 이제 문제점이긴 메스가 한데 같은 자세를 취하고
옥의 공간을 어떻게 내가 의도한 바가 따로 없는 그런 UMS가 되는데 그 점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쉽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간다. 여기서 들어간다. 이게 들어가는 거지. 예, 그쪽이 이제 방향이 물론 뭐 계단을 오르면서 공원을 보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이 너무 막혀 있다 공원에서 여기는 가급적이면 좀 오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로비를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여기잖아. 현관문 열고 로비를 딱 들어왔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지금 계단이 엘리베이터가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안 보여. 안 보여. 그 점이 안 좋아. 이게 숨겨놨어. 어? 바로 보여야 돼. 바로 들어가면은 어, 그래서 좀 생각을 했던 게 음, 오늘 좀 생각이 났는데 이걸 형태를 고수하지 말고 얘를 요 평면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두 동짜리로 만들어봐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입도 되고 동으로 만들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처음에. 이 땅에서 내 건물을 어떤 자세로 앉을 건지 배치 검토를 먼저 딱 해서 건물의 자세를 잡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어를 잡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어, 고치긴 좀 늦어가지고 어, 말았는데 다음번엔 좀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예, 그래서 그래. 차라리 이쪽을 덜어내고 아예 여기 주차 이렇게 램프 돌라고 하고 여기다 중앙에다가 외부로 코어를 두고 디귿자로 형성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지금 이제 성호 씨가 아직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는 게 지금 그런 헷갈리는 그런 지금 상태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순서 어떻게 그 프로세스를 가져갈 건가 이거를 정립해 갈 필요가 있어. 네, 그렇고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면은 요놈이 로비 오픈되는 부분이라는 거 아니야, 그지? 예, 왜냐하면 응, 덮어 있으면 이제 음,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물론 이 면적을 쓸 수 음, 있다라는 이점은 생기지만 음. 중앙상하실에 있는데 독립 사무실들이 있는 것들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음. 여기 일이 바쁜데 그 독립된 사람들도 이제 다양한 사람하고 교류를 하고 싶은데 중앙사무실에 계신 분들하고 교류를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워낙에 조닝의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층별로 두는 게 낫다라고 저는 근데 이건 지하 주차장은 계획을 안 해본 상태이네. 예, 그렇죠. 음, 그 상황에서 이름을 좀 잡아보고 싶어요. 그래. 애는 썼는데 아직 지금 어,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상태야. 예, 고비를 넘겨야 돼.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저 설교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버텨나가면은 깨닫게 돼.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했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풀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자료를 비교해 가면서 해야, 내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야. 예, 그런 훈련이 필요해, 지금. 수고했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저기 홍규 씨, 잠깐만, 요건가 보다. 좀 마이크 어디 갔어? 마이크 헤드폰 불 들어와 있지? 네, 그, 네. 그 상태면 됐어. 어디서 끼워? 보이네. 네, 저는 그 기존에 돼 있는 안을 좀 활용해 보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요 스팬은 좀 조정은 했는데 요 부분은 그 좀 이 램프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스터디가 된 부분이
같아서 여기는 좀 건드리지 않고 코어 위치가 원래 여기 있던 거를 이쪽으로 좀 옮기고,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주차 대수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예, 지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으니까 좀 바깥으로 좀 나와도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제일 처음은 이 지하층 구성하는 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그 스팬을 잡아봤습니다. 어, 네, 여기 1층인데요.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로드뷰를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은 나무가 좀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예전 거 2010년인가 그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뻗지더라고요. 경사가 이렇게 급하게 있어서, 이쪽은, 어, 따로 이렇게 흙을 메우지 않는 한은 이쪽에서 진입하려면 이렇게 브릿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 여기 밑에는 누르면은 네. 한번 툭. 그래서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브릿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 녹지와 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외부 계단을 둬서 녹지 쪽으로 바로 갈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게 좀 오픈된 공간에 개방감을 좀 줄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스탠드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로 해서 2층까지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인력은 따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게 문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화장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 지원실을 좀 크게 놔두고 좀 안쪽 공간에다 센터장실을 두고 이렇게 해서 1층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스탠드를 타고 위로 올라오면 하게 되면 이쪽에 어, 독립사무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쪽은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로 해서 어, 여기서 이제 좀 협업이 필요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 1층 로비에서 이렇게 쭉, 오픈을 시켰고요. 어, 전체적인 동선은 여기에 포함은 안 시켰는데 이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중앙 부분을 쭉 위까지 옥상까지 다 뚫어서 아트리움으로 구성을 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 계단, 네, 후어 여기, 말고 다운 어디, 아트리움. 예, 예. 여기가 1층이랑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그게 1층에서부터 2층까지만 연결되는 스탠드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2층부터 5층까지는 계단이 하나밖에 없는 셈이네. 두 계단. 아,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계단을 둬서 예, 추가로 설치해 줄 수 있는 좀 방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스탠드를 통해 올라오고 3층, 2층에서 3층까지부터는 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층하고 2층까지는 스탠드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네, 2층에 다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경로를 바꿔가지고 그 비상계단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직통계단이라고 인정을 못 받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요구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규정에는 맞지 않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네. 3층은. 아, 3층을 제가 아직 작업을 못해서 아, 여기까지구나. 예, 오케이. 들어오시오. 보기 너무 1층부터 보면은 아까 우리가 동기 씨가 귀엽지. 우리가 1층에서 보면은 이거를 우선 레벨 관계를 지금 잘못 파악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왕호 씨가 봤듯이 여기를 정점으로 보고 여기를 마이너스 1500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잠깐 여기서 이거를 끄고 이걸 한번 봅시다. 속으로 보면은 보이죠? 자, 우리 위치가 여기야, 여기. 여기라 그러면 안 써지니까 모르는구나. 우리 땅이 여기라고. 이게 봉규 씨가 본 로드뷰 그 상태에서 이게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변에 레벨 관계가 다 정리가 되고 포장이 되고 다 정리 완료가 됐을 거라고. 어. 자,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그 봉규 씨가 잡았던 것이 레벨 관계가 너무 현황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현황은 이렇게 맞으신데 이제 현황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안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해안 거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런데 차가 이렇게 진입을 해 가지고 왜 이만큼 끌고 들어갔어야지 플랫하게. 지하에서 화부가 응. 중앙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 생각에는요. 저쪽 지금 계단 있는 쪽으로 출동 차량 2대를 빼줬을 겁니다. 그래서 출동 차량이 1층에서 바로 나갈 수 있게. 그래 뭐 여기에 네. 2대 있다고 쳐도 여기서부터 스타트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끝날 텐데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날 텐데 이게 지금 좋은 자리를 지금 램프가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계단하고 이 램프 계획 자체가 따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다음에 아마 해안이 아마 31.3 정도를 0으로 보고 좀 시작한 거예요. 해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내려가야 되는 거죠. 표면에 맞추고. 해안에 안은 어차피 걔들 일이 아니고 여기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 고민을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 조금은 모를까 좋지도 않은 걸 그걸 뭐 그렇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모양은 좋아. 지금 이게 봉규 씨가 잡은 게 보면은 내가 바둑에서도 그렇고 설계에서도 그렇고 모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 모양은 좋은데 그 모양은 지금 짬밥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유가 약간 내가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지. 계산은 그거 누구를 위한 계산이니? 너를 위한. 아, 정말 웃지 마. 열심히 잡았는데
있고 그래. 그리고 그 이 스탠드는 내가 볼 때 좋아. 이런 것이 들어가 주는 게 필요해. 예. 그리고 어쨌든 이게 지금 여기에 공원하고의 연계가 좋지 않다. 램프를 잘못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좋고, 이것도 무난한데, 나 같으면, 자, 1층에서 딱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나 같으면 계단을 일로 두고, 엘리베이터 문이 요로 향해 열리는 게 보여지면, 엿보인단 말이야. 나 같으면 그렇게 했겠다 싶어. 객관적으로. 화장실은 모양이 잘 잡혔고, 이제 다만, 네, 화장실이 여기 이제 요런 게 문제야. 자꾸만 이제 그 남녀 평등, 뭐, 실제로도 또 여자는 또 이렇게, 예, 우리 변기 대수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대소변 합해가지고. 그러면 여자도 6개 해주는 게 말이 없어. 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말이 없어요. 소변기, 대변기 수를 똑같이 해줘야 돼. 저렇게 처음을 모양을 그걸 이제 알아둘 때문에. 필요가 있고, 때문에 가로로 있지. 비상계단이 하나 필요하고, 그런 정도고, 뭐, 여기에 상부에 뻥 뚫어가지고, 이제 스탠드가 1층에서부터 2층까지 스탠드 계단, 대계단이 올라가지고, 3층, 4층, 5층, 이런 건데, 그건 뭐, 나쁘지는 않아. 아니면,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 5층은 그냥, 요까지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뚫어주고, 여기까지는 오픈 시켜버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 응? 그래서 이거 평면을 잡으면서 단면도 스케치해보고, 이런 훈련을 자꾸 해봐야 돼. 그래야 공간감이 내가 딱 들어오지. 막연히 평면만 하다 보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올 거야. 어쨌든, 수고했어.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도, 첫 번째로, 음, 내가 주어진 땅에다가 내가 어떤 자세로 앉을 건가, 내 건물이. 그게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 계획 들어가고 있다면 계속 왔다 갔다 스케치 해가면서 이제 디벨롭 시켜야, 음, 그래야 이제 흠 없는, 어떤 안이 되어 가는 거지. 다들 수고했어요. 음. 돌가에 있는 계단. 누구를 위한 계단이야. 거기